한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지역 축제 행사 중 행진 중인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누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축제 때 일어난 일 참 애매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전라북도 D군의 지역축제 개막식 중 퍼레이드 행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행사는 스포츠파크에 설치된 개막식 무대와 관객 사이의 약 10m 너비의 길을 농악대, 여러 읍면 대표 등이 행진하는 것이고 그중 기수가 탄 말이 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 행사 도중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행진 중이던 말들 중 한 마리가 놀라서 관객 반대편 무대 옆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A씨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A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아이고 A씨 얼마나 다쳤습니까? 네, A씨는 이 사고로 좌측 안화 파열골절 등 골절, 눈꺼풀 및 광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또한 이로 인해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인 복시 증상과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증상도 발생하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다쳤네요. A씨가 그래서 이 많이 다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까지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하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비유한회사, 이 사건 축제의 자기 소유의 말과 소속 학생, 교수를 기수 및 인솔자로 제공하였던 C학교법인, 그리고 이 사건 축제를 주최한 D군을 피고들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비유한 회사 그리고 C학교법인 그리고 D군 어떻게 좀 대응을 했습니까? 네, 각자 경우가 달랐습니다. 먼저 비유한 회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한 회사는 이 사건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법원은 비유한 회사는 이 사건 행사 중 경비행기가 날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등의 큰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행진 중인 말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장에 충분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비유한 회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판결문을 판결문을 보면 비유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용역을 체결하고 이게 행사를 진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C학교법인은 어떤가요? 네, C학교법인은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이 사건 행사 당시 C학교법인 소속 학생과 교수가 말의 기수 또는 인솔자로 말을 통제하며 함께 행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말을 사실상 지배한 주체는 C학교법인이라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직접 물리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말의 점유자인 C학교법인은 민법 제759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C학교법인도 아까 비유한회사처럼 책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C학교법인은 행사 전에 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였고 C학교법인 소속 학생들과 교수는 자신들이 행진할 때 경비행기가 꽃가루를 날리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고 그래서 C학교법인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법원이 최종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C학교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이 사건 축제의 성격상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같은 돌발 상황은 행사 계획과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은 그러한 소음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인 점, 당시 돌발 행동을 한 말들 중 한 마리는 관련자가 고삐를 잡아 진정된 반면에 A씨를 충격한 말은 인솔자가 고삐를 잡지 못하였는데 A씨를 충격하고 말을 인솔하던 학생이 고삐를 잡았다거나 그 말을 기수가 말을 A씨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네. 비추어 볼 때 C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C 학교법인이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C 학교법인도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D군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졌습니까? 네, D군의 경우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D군은 이 사건 축제의 실질적인 주체자로서 이 사건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비유한회사나 C 학교법인 소속 기수, 인솔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후, 그런데 비유한회사와 C 학교법인 소속 기수나 인솔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과실을 범하여 A씨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D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책임으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럼 D군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D군은 비유한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행사 대행 계약에 비유한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하여는 비유한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D군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나요? 네, 법원은 D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D군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은 D군과 비유한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D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비유한회사 학교법인 또 D군 모두 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인데, 근데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피해자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좀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한 10% 정도 제한이 되었는데요. 네. A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A씨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는데 네. 이러한 A씨의 과실은 아까 말씀드린 10%로 봐서 결국 비유한회사와 C 학교법인 D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네, 90%로 제한을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까? 네, 결국 법원은 비유한회사 C 학교법인 D군이 A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씨는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F씨와 대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질 조사를 위해 이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하였고 교도소 내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 씨와 F씨가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대질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둘의 진술 내용이 달랐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 씨가 F씨를 보고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을 하자 F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책상을 밟고 넘어가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 씨를 덮쳤고 네. 이 씨는 이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에 이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씨가 약간 도발을 해서 어쨌든 F씨가 직접 상해를 가한 건데 F씨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가요? 네, 이 씨는 F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성행이 좋지 않았는데 네. 담당 경찰관들은 대질 신문을 진행하면서 이 씨와 F씨를 격리시키는 등 이 씨를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씨가 폭행을 당할 때도 F씨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산하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이러한 과실로 자신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첫째 이 씨와 F씨 간 대질 조사가 결정되었던 것은 이 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경찰관들이 대질 조사를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씨가 F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리듯이 말하여 F씨가 책상을 넘어 이 씨를 덮치게 된 것인데 이 과정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F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이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을 좀 유발했고 또 이 동석한 경찰관들이 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법률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부산지방 최저기온 영상 11도.